예고해드린 KTNG 2022년도 연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매출액을 예측해보는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매출 5.8% 증가했고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1.1% 감소했습니다. WCAI 회전율,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6.9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연간 6.9회전 했다는 얘기죠.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도 이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이 매출이 3조 6,940 43억 원, 전년보다 5.8%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무려 거의 90%가 증가를 했어요. 매출 원가가 더 높게 증가해가지고 매출 총액 금액상으로는 0.9% 증가했습니다만은 매출 총이익률 2.5% 하락했고 판매관리비 2.3% 감소시켰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1조 1,200억 원대로서 3.4%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률은 2020년도부터 보면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 WCAI 재고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면 원가손익은 더 크게 감소했을 것입니다. 영업이익 증가는 오로지 재고 증가의 영향이 클 것입니다. 이렇게 원가회계 손익에서 이런 의견, 분석 의견을 가지고 스루프 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스루프 회계 분석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조 1,623억 원대로서 2.1% 증가했어요. 매출이 5.8% 증가했는데 매출 재료비는 2.1%뿐이 증가를 안 했으니까 그 차이 3.8%가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이것으로 봐서 원재료 및 상품까지 포함입니다. 하락했다고,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고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프 금액상으로는 증가했고요. 스루프율은 1.2% 상승한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운영비용은 무려 15.2%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의 생산성, 운영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바람에 스루프율은 1.2% 증가했습니다만은 생산성이 0.12 포인트 내려갔습니다. 12% 정도 내려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1조 781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422억 원대가 더 적게 영업이익이 산출됩니다. 이것은 재고자산이 매우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그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거, 이것은 재고자산이 매우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런 3개년표를 보니까 한국 경제의 상징이라고 하듯이 이라도 하듯이 매출액은 증가해도 말하자면은 그 영업이익률 같은 거 TOE 여기선 TOE 생산성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2.5에서 1.74로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NG가 국내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안전빵으로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수준의 그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을 제가 조직에 있을 때 이 오나가 TOE 생산성이라는 게 뭐야라고 물었을 때 연초에 1억을 가지고 시작했으면은 연말에 1억 7,400만 원이 돼서 7,400만 원 현금을 번 겁니다. 라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채택은 안 됐지만은 스루풋 회계가 참고적으로 그걸 우리 회사가 도입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기존에 우리 질서가 있지 않냐, 질서 원가 회계라는 게 있는데 당신 뭐 회계 전문가도 아닌데 뭐 품질 시스템 이런 거 하면서 뭐 그런 걸 가지고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말이야. 그런데 좋다고 당신의 이 적극적인 자세 뭐 이런 거 좋다고 그러니까
분석 보고는 하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회사도 이 전번에 소개한 대로 한국에서 2000년 이후에 공시 시스템이 돌아간 이후에 94분기 연속해서 흑자를 낸 10개 회사에 하나가 들어가 그 조직에서 제가 일했습니다. KTNG도 그 속에 하나 들어가죠. 그러나 그것은 뭐 물론 이 시장성이 안정성이 있는 그런 시장 지배자이기 때문에 또 그렇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고가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느냐, 수요 예측을 못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KTNG가 건설업까지 하고 있는 바람에 그 재고 계정이 너무 많습니다. WCAI에 여기에 미완성 주택하고 완성 주택도 제가 넣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1219억 원이 늘었어요. 전년도 규모는 이 변동액의 포션들이 100억대, 200억대 정도인데 1000억대가 이렇게 갑자기 어떻게 늘어났느냐? 2022년도에 뭔 사건이 있었냐? 이렇게 보면은 뭐 제품도 많이 늘었고 반제품도 많이 늘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설업 쪽에서는 미완성 주택이 또 556억이나 늘어서 어, 본업이 담배 회사인데 이게 그 사이드로 또 좀 하고 있어요. 뭐 여기서 뭐 표현했는지 다른 데서 표현하기도 한 것 같은데 우리는 본업에 충실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비유를 하냐 그러면은 첩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처한테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영업이익이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또 좀 비유를 해볼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421억 원인가가 이 영업이익 차이가 있는데 이 WCAI 증가 금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한 금액이 바로 그 금액 차이액이 되겠습니다. 가공비만큼 원가 회계는 이익이 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돈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미래의 그 이익을 땡겨다가 이익을 벌었다라고 하는 게 원가 회계인 거죠. 이것은 항상 구두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2023년도 상반기 때도 말씀드린 내용이라서 더 이상은 설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보면은 회사는 전체 재고자산을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981억 원이란 것은 재고가 1981억 원이 증가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원재료 및 상품도 매입액이라고 표현됩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2.2% 감소했고요. 운영비용은 15.2%가 증가했습니다. 2022년도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운영비용에서 그 판매관리비를 빼면은 그것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게 35%로 산출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재료비가 내려갔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해 낼 수 있겠습니다. 총 제조 비용의 산출식은 위에도 표현했습니다만은 요거를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뽑아낸 게 총 제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이 있는데 이것은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금액과도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BWCAI 증가액을 가감하면은 일치합니다. 다만 총 제조 비용에 왜곡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재고자산 회계투명성 3단계가 KTNG가 문제인데 상반기 때도 얘기했지만 이 타개정 대책을 재고 흐름 명세에 표현을 해가지고 너무 파편적인 주석 가지고는 재고자산 명세의 신뢰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투자 부동산 및 유형자산에서의 대체 금액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별도 이렇게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모아다가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현금식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금이 1191억 원이 나갔다면 재고가 1191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1981억 원이 증가해서 789억 원의 재고가 어디서 하늘에서 굴러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재고자산 평가손실 폐기액을 감안하면 그 차이액이 822억 8,100만 원이나 또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대체액을 빼주면은 여전히 그래도 금액 차이는 작습니다만 7억 6백만 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는 도저히 추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오히려 그 이 전년도에 그 부동산 투자 및 대체 금액들도 여기 파편적인 걸 가져왔는데 이거로 본다면은 오히려 그 2021년도, 2022년도가 또 뭐 크게 맞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이 현금 흐름표가 이렇게 안 맞아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는 KTNG의 재고자산 명세를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고요. 참고적으로 상반기 때 해보면은 상반기 거는 투자부동산 및 유형자산 대체액을 빼주면은 딱 맞아 떨어지는데 작년에 2022년도에 800억의 차이가 있었죠. 이래서 의심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연간 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는데 연간 거를 보면은 이게 금액이 여기 요 금액은 여기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위의 금액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위의 금액이. 그래서 저는 재고자산 명세를 믿을 수가 없다. 근데 2022년도 결산할 땐 맞는데 상반기 할 때는 왜 틀려먹냐? 음, 요게 연간에서 뭐 하반기 때 뭐 적용해야 맞아 떨어지는 건지 어떤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선이 오고 사람 헤매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으로 해서 타개정 대책을 여기다가 표현해서 재고가 그래서 얼마 남았다. 이래야 믿지. 안 그럴까요? 이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나오는 건데 제가 내부회계 관리제도도 그 용역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그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맞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은 50%는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 이거 이런 게 좀 매우 그 경험 속에서 나오는 어떤 실전적인 그런 그 지혜 내지는 노하우가 되겠죠. 운영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4,277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금액으로 3.3%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408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인당 평균 임금은 8,880만 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아마 그 저임금 신입사원이 많이 들어온 관계로 평균 임금이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급 수수료 26.7% 크게 증가했고요. 뭐가 왜 단가가 오른 건지 뭔지 에, 왜 증가했는지 그런 내용은 우리가 좀 잘 알 수는 없죠. 외부에서 광고 선전비를 좀 줄였습니다. 6%. 담배 광고도 계속 하나요?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지? 홍삼 이런 거를 하나요? 수삼?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크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스루픈율은 증가했습니다.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1, 2차 때는 그 원재료 매입 가격 상승과 아니 그 1, 2차 그 추론 때는 그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그렇게 그 추론을 했는데 반증을 하려 그러면은 원재료 매입 가격이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그 반증 추론을 세워볼 수 있겠어요.
이것이 맞아 떨어질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상반기 때 2022년도 실적을 이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음 장에 또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어, ROE 그 투자 회수율 아니 그 이익 자본이익률은 매우 높게 나오게 됩니다만은 그래도 계속 줄고 있죠. 그리고 매출 채권 회전율하고도 비교해 보는데 재고 회전율은 이렇게 높은데 매출 채권 회전율이 이렇게 낮다는 얘기는 수급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요것도 문제가 됩니다. 재고 회전율이 그 떨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수급률도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돈이 좀 잘 안 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이건 상징적인 거 상반기 때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어, 그다음에 이번 연간 거에는 어떤 그 매트릭스표에 해당하냐 그러면은 회전율은 그 하락을 했고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반증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상승했다고 해야 되지만은 상반기 때 이미 파악한 내용이 있어서 원재료 가격 상승은 입증이 됩니다. 요거가 제조 원가 비율로 해보면은 가격 상승 압박률이 9.5% 있는데 가격은 동결돼 있죠. 그래서 원가 상승률은 인정이 되는데 판매 가격 불변동은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이 하락했다고 인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반증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증이 되기 전까지는 부식회계 개연성, 재고자산 명세 신뢰도 저하라고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명세표를 못 믿겠다. 한마디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가 회계 개념으로 패러다임으로 연말 매출액을 예측을 해 2023년도 매출액을 예측하면은 4조 원대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 경우에 그 요즘 뭐 잘 계속 그 매출이 이 경영 성과가 안 좋으니까 2023년도도 좀 안 좋을 거라고 이렇게 그 가정을 해가지고 뽑아 본 거죠. 그러면은 한 1조 1천억대 작년하고 크게 대차 없이 정도 나오는 정도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우에 재고가 20% 증가한다고 봤어요. 2022년도에는 그 실질적으로 한 89%나 증가했는데 이게 뭐 특별 원인이 뭐 있지만은 한 20%는 증가한다고 어림셈으로 잡아봤어요. 근데 재고가 20% 준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1조 원대로 떨어집니다. 1조 1천억 원대 하던 게 이게 원가 회계의 모순이 되는 거 다시 한번 느껴보 주시길 바라고 스루프 관점에서는 3조 8천억이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1조 원은 남는다. 근데 재고 회전율을 7.5회전까지 성공을 해보자. 그러면은 매출 증가 효과가 4조 1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영업이익은 1조 2천억 원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그 도전적인 사업 목표를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2022년도 실적에 의한 23년도 예측액이 그 3조 8천억이었는데 상반기 거 2023년도 상반기에서 2023년도 하면은 3조 4천억이니까 4천억 차이가 나요. 그래서 상반기가 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매출이 달성을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계속해서 2023년도 이게 안정적인 이런 회사도 이 정도면은 담배들 지금 안 핀다는 얘기냐, 수출도 좀 덜 된다는 얘기냐, 뭐 이런 걸 보면은 한국이 저성장 구조 속에 지금 터널 속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 기준은 뭐 크게 차이는 안 났습니다. 그 4조 원대인데 3조 9,600억 정도 나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재고 자산의 그 증감 장난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스루풋이 좀 더 현실적일 것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어, 이 매트릭스 4분면으로 보면은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게 돼 있고
판매가는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온다는 거, 요거 똑같이 상반기 때하고도 유사하게 2022년도도 이러한 그 추세 속에 있습니다. 재고가 왜 계속 증가하느냐? 건설 부분에 재고들이 크게 증가하는 것도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KTNG 건설업 좀뭐이 첩질 같은 거 하지 말고 본업 본처에 좀 충실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지표로서요. 어, 그 연간 사업 보고서 할 때는 요거 분석을 합니다. 캐펙스 그 자본적 지출 투자는 2,878억 원으로서 투한 그렇게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참고적으로 종속기업 관계기업 비율은 18.6%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후 현금 순이익은 1조 3,834억 원으로서 나타나고, 현금 수익률 그 경영평가 지표에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자 부채가 없는 거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그 차입 부채가 아닌 성격이라도 지급이자 나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금액이 아주 작죠. 그런 거고요. 주주잉여 현금물이 관심사였습니다. 왜 외국인 투자기관들이 40 몇 프로까지 그렇게 지분율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마 제 판단은 배당률이 높아질 거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100% 배당액은 아니고 자기 주식을 또 사고 있습니다. KTNG가 제 생각에는 경영권 방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까지 포함하면은 11.6%니까 국내 기업에서 11.6%면은 두 자리 넘어가는 데가 거의 없죠. 이것 때문에 그 주가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자기 주식을 사면서 주가 관리를 또 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어쨌든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이유는 이익 배당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최종 번도는 1조 2,827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현금 보유율은 그 안전도 위주겠죠. 안정성 57.2%니까 이것도 꽤 높은 편입니다. 전년보다는 좀 내려갔지만은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률은 817%로 요거는 적립금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내용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그 최종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